한소연의 삶은 마치 투명한 그림자처럼 흘러갔다. 그녀의 존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나 희미하고 존재감이 없었다. 사생아라는 낙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등에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멍울이었다. 자이지 그룹이라는 거대한 빌딩 숲속에서 그녀는 오늘도 고개 숙인 채 걸었다. 이곳은 그녀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질투와 멸시의 진흙탕이기도 했다. J그룹은 명성과 전통을 자랑하는 대기업이었고, 그 안에서 한소연은 디자인팀의 평범한 팀원이었다. 그녀는 섬세한 미적 감각과 탁월한 분석 능력을 겸비했지만, 그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무시당하거나 더 나쁘게는 팀 내 다른 이들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발표되곤 했다. 특히 박 실장은 그런 이들 중 가장 악랄한 존재였다. 그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집안 배경을 등에 업고 팀 내에서 군림하며 소연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소연의 모든 것이 불쾌하게 비쳤다. 소연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도 박 실장은 그것을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하거나 아예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인 양 가로챘다. 그의 조롱 섞인 비난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햇살보다도 더 차갑게 소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소연은 그런 대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 버텨내는 것만이 언젠가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박 실장의 불합리한 지시와 멸시가 이어졌다. 소연은 묵묵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늦게 J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크로폴리스의 최종 디자인 시안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고, 모든 임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서고 있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술렁거렸고, 사내 메신저는 비상 상황을 알리는 알림으로 도배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화살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한소연에게로 향했다. 한소연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최종 파일 관리자인데 이 중요한 시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섬뜩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소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들었다. 박 실장뿐만이 아니었다. 평소 소연을 아니 꼽게 보던 다른 팀원들도 박 실장의 말에 동조하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소연의 가슴을 찔렀다. 소연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결백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그녀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인 양 날카롭게 그녀를 꿰뚫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온통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찬 얼굴들 뿐이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거대한 바위덩이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소연은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다. 어제 퇴근 전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했고 보안 시스템에도 이상이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파일을 삭제했거나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박 실장님. 하지만 저는 어제 퇴근 전에 분명히 파일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정 기록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그녀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쳤다. 변명하지 마. 증거는 증거를 대봐. 당신 말고 누가 이 파일을 건드릴 수 있겠어. 분명 어딘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경쟁사에 넘긴 건 아니겠지. 그의 말은 비열하고 악의적이었다. 경쟁사에 넘겼다는 말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소연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한 의심과 혐오로 가득했다. 소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갔다.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럽고 계획적인 상황 앞에서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는 잠시 멈춰버렸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단숨에 정적에 잠기게 했다. 그는 이도현이었다. LH그룹의 총수이자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재계에 군림하는 인물.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중앙에 서 있는 소연과 그녀를 둘러싼 J그룹 임원들의 얼굴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박 실장의 얼굴에서 잠시 멈췄을 때 박 실장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이도현은 J그룹과의 중요한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방문한 참이었다. 그는 J그룹 로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고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던 것이다. 그는 잠시 전 로비에서 대기하는 동안 J그룹 직원들이 한소연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이라고 부르거나 집안 배경 없는 주제에 건방지다는 식으로 험담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원래 타인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비하와 경멸이 묘하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회의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제2그룹 임원들의 비난과 소연의 억울해하는 표정, 그리고 박 실장의 비열한 미소가 그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이도현의 눈은 소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비록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굴하지 않는 강인함과 차분함이 엿보였다. 그 순간 이도현은 알 수 없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이는 드물었다. 이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무서운 일입니까?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박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도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연의 잘못을 과장하고 자신의 책임은 축소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도현의 시선은 이미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박 실장의 설명을 듣는 동안 소연의 표정 변화와 다른 임원들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소연은 이도현의 등장에 놀랐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이 상황에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던 때 그의 존재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이도현 대표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어제 파일을 정상적으로 저장하고 퇴근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 접속 기록과 사내 보안 로그를 확인해 주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도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는 즉시 J그룹의 보안팀장을 불러 모든 관련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단호한 어조에 J그룹 임원들은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보안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기록을 제출했다. 이도현은 빠른 속도로 자료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정확히 핵심을 짚어냈고 곧이어 그의 입가에 옅은 비웃음이 걸렸다. 흥미롭군요.
한소연 씨의 말대로 그녀의 계정으로는 파일에 어떠한 접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박 실장님의 계정으로 해당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도현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술렁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연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박 실장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였다. 박 실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었다. 이도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 실장을 응시했다. J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파일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군요. 그리고 무고한 직원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니 J그룹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도현의 비판은 날카로웠고 J그룹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 일은 단순히 파일 분실을 넘어 J그룹 내부의 부패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박 실장은 결국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의 비열한 계략은 이도현의 냉철한 판단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억울함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동시에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도현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차가운 심장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고결한 인품과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소연이 처한 상황 그녀가 겪어온 부당한 대우를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 이 여성은 단지 사생아라는 낙인 때문에 재능을 썩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도현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러나 동시에 명확한 계산 아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단호하고 확고했다. 한소연 씨, LH그룹에서 당신의 재능을 펼쳐볼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는 재능 있는 인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J그룹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는 LH그룹에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도현의 제안은 회의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JG그룹의 한낱 팀원을 LH그룹의 총수가 직접 스카우트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도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제안이었다. 어두웠던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 실장과 J그룹 임원들의 경악스러운 얼굴을 지나 이도현의 확고한 눈빛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소연은 이도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JG그룹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다. 안도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억압과 멸시가 한순간에 해소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사생아라는 꼬리표와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도현의 제안은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진정한 희망의 빛이었다. LH그룹은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대한 기업이었다. J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명성을 자랑했다. 소연은 LH그룹의 본사 건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활기와 전문성은 J그룹의 답답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안내를 받아 이도현의 비서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도현의 수석비서인 김 비서를 만났다. 김 비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그는 소연을 미소로 맞이하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한소연 씨, 이도현 대표님께서 LH그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한소연 씨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김 비서의 말은 소연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그는 소연에게 LH그룹의 시스템과 규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녀가 일하게 될 부서와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다. 소연은 디자인 전략팀에 배치되었다. 이곳은 LH그룹의 미래 사업을 구상하고 핵심적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부서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부담감도 컸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여기는 무의식적인 편견과 싸워야 했다. 특히 J그룹에서 겪었던 일들이 트라우마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혹시 이곳에서도 자신을 시기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녀의 재능이 다시 한번 짓밟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도현은 소연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그녀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그는 소연을 자신의 직속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중요한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했다. 소연은 점차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신선하고 혁신적이었으며 LH그룹의 디자인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놓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작업에 몰두했고 그녀의 열정과 노력을 지켜보는 팀원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LH그룹에서의 생활은 J그룹과는 천지 차이였다. 이곳에서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팀장과 동료들은 그녀의 제안에 귀 기울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팀워크와 협력의 가치를 경험했다. 소연은 자신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을 느끼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LH그룹 내에서도 소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들이 존재했다. 특히 J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일부 임원들은 소연이 이도현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질투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소연의 과거를 캐내려 애썼고 그녀의 배경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다. 저 여자, 이도현 대표님이 직접 데려왔다던데 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별 볼 일 없는 J그룹 출신이라던데 분명 뭔가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은 소연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녀는 이런 비난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J그룹에서처럼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의 편견을 깨부수기로 결심했다. 소연은 더욱더 업무에 몰두했고 그녀의 성과는 그 어떤 소문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녀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고 LH그룹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녀의 이름은 점차 LH그룹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소연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소연을 향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순수한 내면에 매료되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와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적인 관심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과 깊이 있는 사고방식에 이끌렸다. 그는 소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외로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중요한 디자인 시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사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이도현이 들어섰다. 그는 퇴근하지 않고 그녀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도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걱정하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소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괜찮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이도현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직접 커피를 타다 주었다. 잠깐 쉬면서 마시세요. 그의 행동에 소연은 놀랐다. 딱딱하고 냉철한 줄만 알았던 이도현의 의외의 친절함에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도현은 소파에 앉아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소연은 문득 그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다. 한소연 씨, 당신은 재능이 뛰어납니다. 당신은 그 어떤 불운도 당신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의 말은 소연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다. 그녀는 눈가가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격려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덕분입니다. 소연의 눈빛 속에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도현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삶에 가져다준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퇴근길에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친부모는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늘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시선 속에서 외롭게 자라났다. 제2그룹에서 겪었던 멸시와 차별은 그런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도현의 옆에서 그녀는 점차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수록 소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친부모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제2그룹에서 사생아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그녀는 무심코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가 사실은 유명 기업의 잃어버린 천금일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소문들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자신을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LH그룹에 와서 겪는 일들과 이도현이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 그리고 제2그룹 임원들이 그녀의 과거를 캐내려던 모습들이 묘하게 겹쳐지며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어느 날 소연은 LH그룹 도서관에서 우연히 오래된 경제잡지를 발견했다. 그 잡지에는 10여 년 전 발생했던 한 대기업의 상속 분쟁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기사 속에는 어린 시절 실종된 딸의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소연은 기사 속의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흐릿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일까?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심에 찬 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이도현이 그녀와 함께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발견이 그녀의 삶을 또 다른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한소연은 LH그룹에서의 새로운 삶에 빠르게 적응해갔다. 그녀의 뛰어난 감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LH그룹의 디자인 전략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맡은 프로젝트마다 뛰어난 성과를 내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점차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갔다. 특히 이도현 대표는 그녀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총괄을 소연에게 맡겼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제공했다. LH그룹은 J그룹과는 근본부터 달랐다. 이곳에서는 능력만이 평가 기준이었다. 소연은 더 이상 사생아라는 꼬리표나 불합리한 차별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업무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가 주도한 새로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는 LH그룹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친환경 기술과 최첨단 디자인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를 구현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소연은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 콘셉트부터 세부 설계까지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LH그룹의 기술력과 만나 시너지를 창출했다. 그녀의 활약은 LH그룹 내외부에 빠르게 알려졌다. 소연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J그룹 출신이나 신데렐라 같은 수식어 대신 LH그룹의 촉망받는 인재, 천재 디자이너와 같은 찬사가 붙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공은 J그룹에서 그녀를 짓밟았던 박 실장과 그의 일당들에게는 충격과 동시에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소연이 LH그룹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며 분노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실장은 소연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소연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한편 이도현과 소연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소연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재능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온 그녀의 내면에 이끌렸다. 그는 소연이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에는 직접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거나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를 격려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은 소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서서히 온기를 불어넣었다. 소연 또한 이도현에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감과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와 대화할 때마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고 그의 냉철한 조언과 통찰력 있는 시선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업무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때로는 소소한 일상과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졌다. 소연은 이도현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늘 소연을 배려하고 그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어느 주말 이도현은 소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며 자신의 별장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그는
LH그룹의 새로운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개인 별장의 디자인 구상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연은 그의 초대에 조금은 놀랐지만 이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별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현대적인 건축물은 소연의 디자인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스케치를 하고 건축 잡지를 보며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별장에서의 시간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업무적인 이야기를 넘어 그들은 어린 시절의 꿈과 아픔,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했다. 소연은 자신이 사생아라는 이유로 겪었던 아픔과 J그룹에서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도현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다. 세상에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시선에 갇혀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도현의 진심 어린 위로는 소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이도현에게서 아버지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호와 사랑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사랑의 감정이었다. 한편 소연의 과거를 파헤치던 J그룹의 박 실장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J그룹과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노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소연의 뒷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설 탐정은 소연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과 그녀가 어릴 적 고아원에 버려진 고아였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연의 친모가 과거 재계의 거물이었던 한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소문이었다. 박 실장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감히 그 집안의 딸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박 실장은 소연이 천금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이용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혀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연의 과거를 덮기 위해 조작된 정보를 흘리고 소문을 퍼뜨리며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소연이 LH그룹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박 실장은 소연의 친모와 관련된 오래된 문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문건들을 이용하여 소연의 신분을 조작하고 그녀가 천금이 아니라는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는 심지어 과거 J그룹이 관여했던 부패 스캔들을 들춰내 소연을 엮으려는 비열한 계획까지 세웠다. 그는 소연의 재능과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소연은 자신이 잃어버린 천금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직감하고 있었다. LH그룹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경제 잡지의 기사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 기사 속에 언급된 실종된 딸의 나이와 특징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과거 기사와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지역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에는 한 유력 재벌계에서 어린 딸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 사건의 발생 시기와 장소가 자신의 보육원 입소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소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보육원 기록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기록은 매우 단출했고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보육원 원장님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보육원에 맡겨졌으며 어떤 연유에서인지 부모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을 수소문했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친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얻게 되었다. 그녀의 친모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녀를 찾으려 애썼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녀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도현은 소연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소연의 조사에 은밀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소연의 친모와 관련된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소연의 친모가 바로 국내 최고 재벌가 중 하나인 K그룹의 장녀 김유진 씨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유진 씨는 어린 시절 의문의 사고로 실종된 후 사망 처리되었지만 당시 재계에서는 그녀가 사실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상속 분쟁에 휘말려 강제로 사라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도현은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소연이 바로 그 잃어버린 천금이었던 것이다. 그는 소연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 진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소연이 더 이상 사생아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연을 보호하고 그녀가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이도현은 소연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고요하고 아늑했다. 벽면에는 빼곡하게 책들이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도현은 소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소연 씨,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이도현의 말에 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다. 이도현은 그녀의 친모와 K그룹에 대한 모든 사실을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법원 기록 그리고 사설 탐정이 찾아낸 문서들을 소연에게 보여주었다. 모든 증거들은 소연이 K그룹에 잃어버린 천금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소연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사생아로 불리며 멸시받았던 이유, 그리고 J그룹에서 그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일들이 이 거대한 가족 비밀과 관련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부모가 재벌가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존재가 거대한 상속 분쟁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도현은 눈물을 흘리는 소연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힘들겠지만 당신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도현의 말은 소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도현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고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이들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소연은 자신이 K그룹에 잃어버린 천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평생을 사생아라는 오명 아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향한 J그룹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의 무관심과 학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와 탐욕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심장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소연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도현은 소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K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소연의 친모인 김유진 씨가 실종된 배경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도현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K그룹 내부의 복잡한 상속구조, 김유진 씨의 실종 당시 상황, 그리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세력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찾아냈다. 이도현은 소연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감정적인 동요를 섬세하게 다독여주며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소연 씨.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곁에서 당신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도현의 확고한 목소리는 소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희망이었다. 소연은 이도현과 함께 K그룹의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유진 씨의 실종과 관련된 오래된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시 K그룹 내부에서 오고 갔던 비밀 문서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K그룹의 현재 회장인 김영철, 즉 소연의 친외 삼촌이 김유진 씨의 실종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영철은 K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누나인 김유진 씨를 제거하려 했고 소연을 보육원에 버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인물이었다. 박 실장이 J그룹에서 소연을 핍박했던 것도 김영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결과였다. 김영철은 소연의 존재가 K그룹의 경영권에 위협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박 실장을 이용하여 그녀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했던 것이다. 소연은 김영철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그녀에게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냉철하게 움직일 것을 조언했다. 분노는 당신의 눈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증거로 그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명성과 K그룹의 지위입니다. 그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도현은 소연과 함께 김영철을 궁지에 몰아넣을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김영철이 저지른 불법적인 경영 비리와 횡령, 그리고 김유진 씨 실종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이도현은 자신의 법률팀과 회계팀을 동원하여 K그룹의 재무 상태와 김영철의 개인 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들은 위장회사와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했고 이는 김영철의 부패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동시에 소연은 J그룹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J그룹 내부 서버와 김영철의 개인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박 실장이 김영철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들을 찾아냈다. 이 증거들은 박 실장과 김영철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김유진 씨의 실종 당일 행적과 관련된 새로운 증인들을 찾아 나섰다. 어렵게 찾아낸 한 노인은 당시 김유진 씨가 의문의 남성들에게 납치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노인의 증언은 김영철이 김유진 씨를 강제로 사라지게 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며 김영철의 악랄한 범죄 행각을 드러냈다.
소연은 낮에는 LH그룹의 업무에 몰두하며 뛰어난 성과를 이어갔고, 밤에는 이도현과 함께 김영철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냉철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만 그녀의 행동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치밀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김영철에게 되갚아줄 것을 다짐했다. 어느 날 소연은 J그룹 내부에서 자신을 음해하려던 박 실장의 오래된 컴퓨터에서 흥미로운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J그룹과 K그룹 사이의 과거 사업 계약서들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계약서들이었지만 소연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계약서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는 계약서 속에 숨겨진 미묘한 조항들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이는 김영철이 J그룹과의 사업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박 실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연은 이 파일을 이도현에게 가져갔다. 이도현은 파일을 검토한 후 그녀의 탁월한 통찰력에 감탄했다. 역시 한소연 씨입니다. 이 파일은 김영철과 박 실장의 비리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도현은 이 파일을 바탕으로 김영철과 박 실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도현은 소연에게 K그룹의 주주총회 날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날 김영철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K그룹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주주총회 날이 다가올수록 소연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그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동시에 김영철과 같은 악인들이 더 이상 사회를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의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총회 전날 밤 이도현은 소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그녀를 격려했다. 내일 당신은 가장 중요한 싸움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도현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통해 용기와 안정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계시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이도현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안전한 품이었다. 그녀는 내일 벌어질 폭풍 같은 하루를 앞두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밝은 빛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K그룹의 주주총회 날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K그룹 본사 대강당은 기자들과 주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김영철 회장은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K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한소연이 이도현과 함께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감히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권력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김영철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는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어둡고 오래된 서류철들이 가득한 방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서류들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내 영상은 선명해지며 박 실장이 J그룹과 K그룹 간의 오래된 계약서들을 위조하고 김영철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의 얼굴은 화면 가득 드러나 있었고 비열한 웃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소리쳤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김영철이 부하들에게 김유진 씨의 실종을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했다. 더 이상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 조용히 처리해. 라는 그의 지시는 대강당을 경악과 공포로 물들였다. 순식간에 대강당은 술렁거렸다.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바빴다. 김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단상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흔들렸다. 그는 소연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었지만 그녀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바로 그때 한소연이 이도현과 함께 대강당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단한 표정으로 대강당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정의의 여신이 강림한 듯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시선은 김영철을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영철 회장님, 그리고 K그룹 주주 여러분. 저는 김유진 씨의 딸 한소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김영철 회장님의 음모로 인해 강제로 실종되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잃어버린 천금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김영철 회장님의 모든 죄를 만천에 밝히고자 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하고 명료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강당을 압도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김영철의 불법적인 경영비리, 내역 위장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박 실장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모든 증거들은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담고 있었다. 이도현은 소연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그의 존재는 소연에게 무한한 용기와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소연의 설명을 보충하며 그녀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이도현의 철저한 준비와 소연의 용기 있는 폭로는 김영철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김영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소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이 미친 계집애, 네가 감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김영철은 비열하게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소연을 폄하하고 모욕하려 했지만 그의 발언은 오히려 그의 추악한 본성을 더욱 드러낼 뿐이었다. 소연은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저는 회장님께 키워진 적 없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저의 어머니는 회장님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셨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말은 김영철의 심장을 꿰뚫었다. 김영철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과 음모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대강당에서는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주주들은 김영철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고 검찰은 즉시 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박 실장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영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는 자신은 김영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비겁하게 변명했지만 소연이 미리 확보해둔 박 실장과 김영철 간의 비밀 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박 실장은 비열한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본색이 드러나며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결국 제2그룹에서 해고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소연은 이도현과 함께 K그룹 본사 건물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았고 자신을 짓밟았던 악인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비로소 자유로워진 듯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그녀의 이름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잃어버린 천금 정의를 실현하다. LH그룹 이도현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K그룹의 비리 폭로 등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소연은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을 짓밟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상속녀가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인물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도현은 소연의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힘들게 견뎌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철은 K그룹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불법적인 경영 비리와 김유진 씨 실종 사건의 은폐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의 추락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K그룹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비에 들어갔다. 소연은 이제 K그룹의 정당한 상속녀가 되었지만 그녀는 LH그룹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도현과 함께 LH그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K그룹의 지분을 사회공헌 사업에 투자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한소연의 삶에는 비로소 찬란한 햇살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K그룹의 정당한 상속녀로서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LH그룹의 디자인 전략팀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프로젝트마다 혁신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LH그룹은 그녀의 비전과 재능 덕분에 더욱더 견고하고 창의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소연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녀는 K그룹의 지분 상당 부분을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재단 설립에 기부했다. 특히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보육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보육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심리치료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이들의 정서적인 성장을 도왔다. 그녀는 직접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이도현은 소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깊고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웠다. 이도현은 소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해했으며 그녀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지켰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믿었고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이도현은 소연을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초대했다. 별장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위해 직접 요리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벽에 걸어두었다. 소연은 그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겼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이도현은 소연의 손을 잡고 별장 앞 정원으로 나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도현은 소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연 씨, 당신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을 만난 후 내 삶은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한소연? 이도현의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소연은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토록 갈망하던 따뜻한 사랑과 안정감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청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도현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공주가 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재계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LH그룹 총수 이도현 잃어버린 청금 한소연과 결혼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상징적인 결혼식이었다. 결혼 후 소연과 이도현은 더욱 단단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LH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확장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이룬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또한 K그룹의 명예 회복에도 기여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썼다. 김영철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재계의 거물이 아니라 탐욕과 부패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박 실장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정의의 실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소연과 이도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소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천금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천금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 싸운 한 여성의 이야기이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수연의 삶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것이다.